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예비 고2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이제 구정이 끝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예비 고2의 이제 스타트 시점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고2 때 대입 준비는 어떻게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대입 준비는 예전에 한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12년 해야죠. 맞죠. 네. 12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본격적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진짜 시작점, 100m 달리기로 한다면 그 출발선 선상에 쓰는 시기가 저는 딱 고2라고 보거든요. 그 앞에까지의 기간은 이 출발선에 서기까지의 그 어떤 훈련, 연습,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선에 섰을 때 이 달리기 선수도 잘 보시면, 요 이제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발판에 어떻게 이제 접지를 하느냐, 운동화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포즈를 취하고 준비셋을 하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내는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이 고2의 대입 준비 기간과 이제 똑같다. 그래야 고3이 됐을 때 총소리가 나는 순간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대입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2에서의 이제 대입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수시. 수시 준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이 수시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또 꽃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종합이죠.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교과 전형 관련된 내용은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그냥 내신 열심히 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잘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이제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2 때부터 종합준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2 때 종합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도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목표를 일단 무조건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든 아니면 학과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있어야 그 학교 아니면 그 학과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준비하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2에서의 이제 수시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크게는 이제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 영역은 2학년 때부터 매우 이제 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와 한국사라는 요 기본 4과목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지만 공통으로 다 이제 진행하는 과목들이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등장하죠. 바로 수학에서의 선택,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다수, 확률과 통계 아니면 기하, 뭐 가끔 위쪽으로 하는 이상한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뭐 빼고,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한 탐구 과목들. 요 과목들은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다 틀려요. 전체 정원이 아니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 그게 이제 교과 영역인 거고,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영역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수업과 동아리. 솔직히 수업하고 동아리 이외에는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고, 올해도 학교를 매일같이 갈지 또 작년과 똑같이 2주에 한 번씩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비교과 준비를 한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결국엔 수업이에요.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던 학교에 가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던 그 수업 시간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오늘 저는 이제 3가지로 이제 테마 주제를 잡아봤어요. 우선은 요 교과. 교과용 얘기를 원래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나 한번 하려고. 그래서 2학년 내신 역전이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역전의 핵심 과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비교과에서는 그러니까 종합 어떻게 준비하느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그리고 수능 얘기도 와야 안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끝낸다면서요. 예, 이 정시 파이터 일단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전반적인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네. 부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학년 교과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학, 영어, 수학, 한국사라는 이제 공통으로 다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 그 다음 이제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과 탐구에서 선택 과목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요 중에서 우선 문학, 영어, 수학만을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이 과목들은 1학년 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미 배운 과목들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과목에서는 내신 역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이미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학습의 경험치라고 하는 게 물론 방학 때 폭발적으로 확 늘려서 그걸 한번 이겨볼 수는 있겠지만 1년 내내 꾸준히 그렇게 역전을 해서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같은 등급대에서 위아래로 되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 저번 시간에 한 원장님 얘기했듯이 막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뭐 3등급이니까 1등급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요즘에는 되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신 역전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수학만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수학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주목을 해서 보는 게 결국 내신 역전이라고 하는 게 한두 과목의 역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등급에서의 상승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면 이미 문학,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역전하겠다고 여기다 잘못 투자를 하다 보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 그럼 이건 유지 선방. 그러면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이나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강제 선택이긴 하지만 내가 문과 계열을 갈 거냐와 내가 자연 계열을 갈 거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에 대한 일단 권한을 학생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탐구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자신이 할만하다. 아니면 이거는 다른 이걸 선택하는 애들의 경쟁자 집단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만약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5등급이야.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탐구도 5등급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그 안에 우리가 2학년 이후부터 배우는 이 탐구 선택 과목들이 전체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은 1학년은 물화생지를 다 배워요. 그런데 내가 5등급 나왔다라는 걸 얘네는 물화생지를 다 못해서 5등급 나왔다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단어는 못하고 어떤 단어는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원별로 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2학년 때 탐구 선택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되게 약한데 내가 생각보다 생명과학 단어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아. 1학년 때 그걸 따져봤을 때.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당연히 생명과학을 선택했을 때 1학년 때 5등급 나왔다서 그 친구가 생명과학에 5등급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1, 2등급도 나올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탐구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과목들을 2학년 때 좀 전략적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영수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약간은 그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핵심이 뭐냐면 영어와 수학에서의 드라마틱한 이 등급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맞아요. 기본적인 학습 시간 당연히 유지를 해야죠. 왜? 수능 때문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만 그 이해의 시간을 조금 더 내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아니면 내가 원래 관심이 있거나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이런 과목들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자는 거죠. 그걸 해서 거기서의 등급이 상승이 되면 교과 전체 합산 등급에서도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거에 또 하나의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종합전형. 되게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맞출 수 있게 일반적으로 선택들을 하니까. 아, 그러네요. 보통 내가 수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그냥 종합전형에서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잖아요. 수학밖에. 근데 보통 수학과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 그럼 물리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본질을 명확히 확인을 하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더더욱 뚜렷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노력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적이 상승하거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수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확통이라는 저 과목은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네, 기존의 물론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기존의 수학이랑은 약간 별개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전교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확통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과목이에요. 지금 얘기한 걸로 한다면 수학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가능한 과목이 확통. 충분히 학통에서 한번 여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학통을 꼭 문과에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정이다 보니까 자연계열에서도 학통까지를 다 배우는 학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정도로 우리가 좀 이 교과 영역에서의 좀 특징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종합전형. 그럼 종합전형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 2학년 종합전형 준비가 솔직히 제일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왜 애매하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제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애들을 보면,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서 쭉 진행하는 게 되게 3학년 때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실제로 3학년 때 종합전형에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1, 2학년 때 별로 없어요. 3학년에 되게 몰려있는 상황으로 이제 포지션들을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애들이 뭘 모르니까 내신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막 내신중심으로, 대다수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2학년 때부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2학년 때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이미 1학년 때 이미 누적되어 있는 그 리스크가 있고, 종합을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 과목들이 다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분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이런 분야에 대한 선택 과목은 또 없대.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2학년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 선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학년 때부터 종합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다 오면 다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르는 거죠. 어디서 뭐 듣긴 했는데. 왜? 예전에는 봉사활동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안 되면 몸으로 때웠거든요. 2학년 때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독서도 많이 하고. 네. 그게 이제 곧 종합이다. 근데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진 상태고, 심지어 얘네는 지금 이제 2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교내 수상도 안 들어가. 대회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세특만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세특은 성적하고만 연계되어 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애들 당연히 세특도 불리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종합에서 2학년 때 일단 준비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요 비교과 영역 진로라고 하는 부분하고 동아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활동을 어떤 걸 하든 상관없는데 다 똑같은 활동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뭐 적성논사도 다 받는 거고, 뭐 외부 인사 초청해갖고 강연하는 것도 다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시간 되면 얘들 멍 때리고 앉아있잖아요. 자죠. 그러면 안 돼. 핵심은 보고서를 써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느낀 점이라도 감상문을 꼭 써. 날짜하고 그걸 적어서. 선생님이 지시를 안 해도.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놓고 뭐라고 하냐. 연말에 너가 활동한 거 있으면 가지고 와. 그럼 선생님이 생기부에 기재해줄게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때 되면 애들이 멘탈이 다 나가죠. 왜? 기억이 안 나거든. 뭐 했는지도 몰라. 뭐 들은 거 같은데? 뭐지? 그럼 그때부터 밤을 새가면서 막 말이 안 되는 거의 해리포터 수준으로 막 소설을 써가는 거야. 막 감동받았다, 뭐 했다. 우리가 느낀 점은 감동이 느낀 점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어떤 강연, 이 활동을 통해서 내 뭐 목표하는 어떤 진로 아니면 어떤 그런 학과와 연계된 어떤 부분들의 뭐 그 얻어냈는지 그런 소감을 써야 되는데, 애들이 느낀 점을 쓰라고 하면 다 느꼈나요? 그냥 느꼈어. 근데 뭘 느꼈는지 잘 몰라. 예.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항상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일단 아주 짧게라도 그냥 일기 쓰듯이 느낀 점하고 최소한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코멘트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너 활동한 거 가져와라고 했을 때 그거 내용들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갖고 와. 그럼 적어준다라는 건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또 적어줄 수 있는 게 많고 얘기했잖아요. 진로 활동이 다 똑같아요. 250 몇 명, 300명이.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진로란이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박사장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활동 뭐 했으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사이 중간중간에 뭘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관련 있는 진로에 대한 뭐 어떤 탐구를 했다. 어떤 지식의 확장을 했다. 이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생기부 내용이 틀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써라.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써라. 아니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동아리 들어가야 돼요. 탐구 동아리, 아니면 보고서 관련 동아리, 이런 동아리. 예전에 1학년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대학에 가서 더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고등학교 동아리는 저는 좀 더 보수적인 동아리였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교과목 관련, 아니면 내 진로와 연관 있는 과목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최소한 세특과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창체의 내용에 뭐 이 동아리에서 그 관련 활동을 했다라는 게 적힐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방송부나 운동 관련 동아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재 내용들이 세특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의 장점을 무색무취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예를 들어 나는 종합전형을 안 쓸 거다. 뭐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전교생 중에 몇 명이나 존재할까요? 없죠. 뭐 진짜 저는 만화의 한 자리 숫자라든가 만화의 한 자리 숫자 진짜 확고한 어떤 그쪽 계통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다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종합전형을 안 쓸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동아리나 진로는 좀 활동을 했을 때 느낌점 아니면 보고서 작성을 해서 항상 기록에 남겨라. 그리고 학교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수정 정정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기간에 꼭 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학부모님들도 함부로 학교에 요즘에 전화해서 뭐 해달라는 얘기 못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가서 선생님들은 예의 있게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했는데 이런 내용 좀 기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지.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다 함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들에서 좀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해라. 대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 더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학년 비교과의 핵심은 진로를 선택하는 기간, 그리고 그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탐구를 하고 있는지를 서류상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수행평가 발표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활동도 마찬가지. 진로 관련 활동이나 동아리 관련 활동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서 쓸 때 내가 왜 이런 계통에 대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동기, 그리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걸 좀 연결할 건가. 이러한 부분으로 쭉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지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적어줄 때도 이 친구가 적어온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내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 라인이 보이면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 스토리 라인에서 중요한 코어들을 뽑아갖고 기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때 정말 종합전형의 이 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풍성돼요. 웬만한 어설픈 소위, 제가 말씀드린 어설픈 웬만한 뭐 자사, 아니면 뭐 지역 명고라고 하지만 어설픈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우리 빅4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또 오해하는 게 그거야. 빅4 학교에서 좋은 대학 많이 못 보내니까 와 여기 너무 엉망이다. 이거 관리 안 해주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지역 빅4는 확실히 인지도상에서는 아주 좋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제가 생활기록부 분석을 해보거나 최근에 이 빅4 학교들의 대학 입시 실적들을 조금 쭉 보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미 생활기록부 기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동에 있는 라인 학교들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연수구랑 송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좀 이름 있는 학교들 그 학교들 수준만큼도 생기부 기재가 가능해요. 다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주는 스타일이라면 아직은 우리 지역은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기재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 밥그릇 지가 챙기는 소리네요. 네, 그렇게 챙겼을 때 정말 오히려 2학년이 되게 값진 기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우리 빅4 학교 학생들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라. 이 지역 빅4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으세요. 웬만하면 학생들이 이런 거 해갖고 오면 많이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왜 애들이 안 할까? 약간 이걸 못하는 거야. 2학년 때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알려준 선생님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알려는 주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다면 2학년 때 종합전형 준비 이렇게 해야 돼. 뭐 아까 얘기했죠. 진로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데 이걸 학교 선생님 입장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 1학년 때부터 이미 차근차근 해갖고 오와야 되는 과정을 2학년 때부터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학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기간, 2학년이 선택을 해서 탐구하는 기간, 3학년이 그거에 대한 심화 기간, 즉 내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갈 건지까지 완전히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 2학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라고 보시고 비교과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정시. 이제 흔히 내신을 버리고 정시 파이터 하겠다는 친구들이 최근에 또 많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학년보다는 3학년 학생들에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그런 상담들을 특히 작년에 많이 했었고 2학년에서도 이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은 알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내신 하지 말고 정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개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버리고 정시 파이터를 하려는 이유는 내신으로는 답이 없어.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공부가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 정시가 훨씬 어렵거든. 어렵죠. 더. 훨씬 어려운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내신을 버리고. 그런데 이 쉬운 내신에서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지금부터 정시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일단은 너무 우리 한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식으로 핑계다. 회피죠. 네, 회피다. 네. 저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해요. 다만 그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시가 똑같아요. 예측이 불가하잖아. 그렇죠. 너도 불가하고 나도 불가하고 쟤도 불가하거든. 다 객관식이야. 잘 찍으면 올릴 수도 있어. 맞아. 거기에 객관식이야. 네. 그리고 어디서 많이 주워 듣기는 정시는 일찍 하면 좋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네, 그리고 또 40% 이상을 정시로 뽑는다더라.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예측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얘네들이 진짜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왕 그런 생각으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학년 때 만약에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전 가능성은 1% 미만이다. 네, 1% 미만. 솔직히 100%라 얘기하고 싶은데 간혹가다 되는 애가 한 명씩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도시선전 나도 들어봤어. 그렇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 눈에서는 100%다 실패했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애들은 있으니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99% 실패한다.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실패하느냐? 일단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표가 올해 2학년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에요. GPA고사, 수행평가, 비교과, 모의고사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요 표시로만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5월달에 중간고사 있고요. 7월달에 기말고사 있고 10월달에 중간고사 있고 12월달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버릴 수가 없냐? 수업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수업은 안 말씀드렸잖아요. 수행평가, 발표, 보고서, 토론 중심의 참여 수업인데 모든 수업들이. 심지어 그 국영수도 요즘은 그런 식으로 수업 전환을 많이 했어.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수능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저희 때나 가능한 거예요. 진짜 수능이 압도적으로 학생을 많이 뽑던 한 10년 전에는 그게 가능. 왜?
학교 선생님이 판소 수업할 때는 학교 선생님도 판소만 받지 애들 안 받거든. 그리고 그때는 한 반에 애들이 그래도 40명 이상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보여. 근데 지금은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한 교실에 25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20명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선생님이 맘만 먹으면 20명 스캔 다 가능해. 이게 눈치껏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서 책 이렇게 올려놓고 수업 문제 풀면 되지 않냐.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해? 그리고 학원을 만약에 간다. 그럼 학원에서 수능 공부를 해. 2학년에 수능 학습해주는 학원들이 없어요. 어머님들이. 모르시는데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로컬 학원들, 저희 차강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아무튼 중요하고 내신 중심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 구조가. 그쵸. 그런데 우리 애가 수능 하고 싶으니 수능 위주로 수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면 내년 거예요. 2023년. 이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도 보세요. 5월, 7월에서 1학기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 내신이 계속 있어. 그러면 얘네가 정시 파이터 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전환하면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수시 6장 안 써? 아니죠. 이 안 친구 쓰는 종합은 해. 거야. 종합은 해 또. 종합 쓰거나 아니면은 논술 쓴다고 막 그러니까요. 한단 말이야. 그런데 종합은 내신이 안 들어가나?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재수생들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사항인 거고 몇몇 특정 자사고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고에서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거나 내 아이가 했다. 저는 진짜 등짝을 한 대 때려줘라. 정신 나간 놈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저는 정시는 아니고 최저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할 거예요. 아,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는 건 인정.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정시 파이터는 없다. 없어요. 그냥 입시 파이터. 네. 수시와 논문을 동시에 준비해. 그러니까 수능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 필수예요. 수능이 필수인데 수능이 필수라고 해서 수능 100%로만 얘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과 수능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세상이지 뭘 하나를 버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현역생이 정시로 재수생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이에요. 그거를 이기는 애들도 특정 지역 애들만 이긴단 말이에요. 그 특정 지역은 일단 인천이 아니야. 인천이 아니라고요. 학생들, 인천 애들은 못해. 인천 애들 못한다고. 다시 얘기해줄게. 우리 빅4는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수시와 정시를 다 하는 거다. 대신 저번 시간 한 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평상시 내신 공부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심지어 선택 과목들까지 다 수능 과목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수능에서 실제로 선택하는 과목도 되게 2학년 때 배운 과목들이 주로 많아요. 더 명확히 말씀드릴까요? 인천남고하고 인천고등학교 지금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 왜? 얘네들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 물화생지 1이 전부 2학년 때 다 배워. 얘네가 과중물화. 3학년 때 물화생지 2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고는 2학년 내신이 그냥 수능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능 개념 학습을 하고 있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수학하고 동일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외신을 버리고 정시를 한다? 얘는 그냥 저는 내년에 대학을 안 갈 겁니다. 저는 내후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거나 그 다음 년까지 저는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돈을 주세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마 아빠가 절대 돈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최근 아시죠? 주식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학생이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2학년에서 핵심은 딱 하나. 둘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 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본 건데 그냥 저는 이렇게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 한 원장님이 수학 관련해갖고 네. 수능 학습과 내신 학습 할 때 평상시에, 수업으로는 수능 내신 개념을 그러니까 수업으로는 수능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학 개념을 잡는 거죠. 네. 네. 개념을 잡는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는 기출문제까지 풀어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풀어서 충분히 익숙하게 하자. 다만 아주 고난이도 문제는 상황대로 뒤로 미루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굳이 미룰 필요가 있는가? 혹시 방학? 그렇죠. 저는 8월과 1, 2월의 방학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 그거를 함으로써 한 학기 동안 내가 한 그 수능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한 번 더 하자. 그렇죠. 가능하죠. 저는 그러고 동시에 그 다음 학기 관련해서 예습도 하자. 그게 이제 방학의 가장 큰 의미잖아요. 이런 식의 수업,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습 방법 형태를 이 친구가 만약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 친구들이 내신을 버리고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충분히 수능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신은 그냥 유지만 해라. 굳이 올리겠다고 내신 공부 안 해도 된다. 다만 그것도 내신을 버린다고 해서 시험 자체를 아예 엉망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저는 2학년은 보내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힘을 실는다. 아무래도 3학년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기간에는 좀 수능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내신 기간 한 2, 3주 전에는 또 내신 중심으로를 병행하면서 대신 그 부분에서도 계속 내신에 대해서는 수능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한 120일 정도 돼요. 한 130일 정도의 기간, 요 수능까지. 요 4개월이 진짜 이 친구들에게 올인하는 순간이다. 최근에는 수시에서도 자기소개서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 면접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면접도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간 조정을 잘하면, 날짜 조정들을 잘하면은 충분히 수능 보는 날까지 2학기 내내 수능에 올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신경을 쓰자. 왜? 우리가 입시의 합격을 무조건 현역에서 가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입시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게 입시의 성공인 거지. 그냥 고3에 갔다고 해서 이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낮춰서 가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재수라고 하는 부분, 삼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무조건 수능으로만 재수가 가능한? 아니에요. 수시에서도 재수가 가능. 그럼 수시에서 한 번 더 교과전형 아니면 종합전형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요 얘기 나중에 우리 한번 띄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요거는 한번 띄어서 3학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수시 제시라고 하죠, 보통. 네, 그거는 3학년 편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2학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건 마인드의 문제라서 내가 수능 공부만 하더라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대비할 수 있으면, 왜냐면 진짜 쉽게 내거든. 그런데 학생들은 그 시간에 다 줄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3학년 편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정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학습 시간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학년부터 하세요. 다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내신 버리고 정시, 그냥 파이터, 그냥 입시 파이터. 그냥 저는 수시도 할 거고 정시도 할 건데, 다른 애들보다 수능 준비를 좀 더 빨리 할 겁니다가 정답인 거죠. 그렇죠. 학부모님도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가 정시하겠다면 정신 차려. 넌 정시를 못 가. 지금부터 수능하고 내신 같이 하는 거야. 대신 내신에서 욕심 부리지 필요 없다. 엄마도 내신에서 너가 성적 상승 안 된다고 해서 욕심내지 않는다. 같이 병행해서 가자. 왜? 그래야지 선택권이 더 많아지거든. 방법들이 더 많아야지 중요한 거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이제 비교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2학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가 제일 포인트잖아요. 뭐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도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때가 되면 하는 거니까. 다만 계획은 세워야 돼. 그런데 지금 요 2월 달에 이런 식의 1년 동안 내가 2학년을 어떻게 보는 건지 계획을 잘 세우면 교과도 그렇고 비교과도 그렇고 그거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내신이 정말 엉망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성실성만 있는 애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종합전형의 핵심은 성실성의 핵심.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애들이 종합에서도 솔직히 의외의 역전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마라톤이네. 네, 마라톤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마라톤.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마라톤을 되게 잘 지었어요. 이거 많이 써먹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학년 관련된 내용까지 지금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3학년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아마도 2주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3학년이 얘기할 게 제일 많거든요. 그쵸. 특히 뭐 또 수능 수학 할 얘기 많잖아요. 네. 할 얘기 많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3학년 편으로 다시 찾아뵙고, 아마 그게 끝나면 거의 개학 시즌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개학 때는 또 개학에 맞춰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로 계속 찍어서 앞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김 소장 그리고 한 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